안녕하세요. 풍수사주마을입니다. 여러분은 베란다에도 풍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베란다에 두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베란다에 이런 물건들을 많이들 두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자신의 운을 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지금부터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런 물건들은 베란다에서 치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좋은 운을 얻지 못하게 되고 늘 불행과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란다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큰 복과 운을 누릴 것이며 이곳이 잘못되어 있는 가정은 절대로 운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양기가 강하고 번영의 기운이 강한 한 해이라 좋을 때는 아주 좋고 또 좋은 곳은 아주 좋은 기운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이라면 오히려 더 큰 해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들은 무조건 치우시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집안에 운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술병들이나 속이 빈 물건들입니다. 베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잠깐 머무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다용도실, 그리고 외부의 공간 등 실내를 제외한 집에 달린 모든 공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곳에 절대 먹고 남은 빈 병, 특히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빈 병들을 두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집들은 다른 곳을 다 잘해두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운이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최악의 물건들을 두고 좋은 운이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사람도 첫 만남이 중요하듯이 집 역시도 그러한 겁니다. 운이 들어오는 첫 장소인 베란다에 이런 물건들은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릴 물건들이나 빈 박스들입니다. 물론 앞서 술병들과 같이 이것들은 정말 최악의 풍수입니다. 아마 물건을 살 때 포장된 빈 박스들을 베란다에 두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작은 상자는 큰 상자에 넣어서 정리를 하시고 깨끗하게 보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철마다 써야 하는 선풍기나 난방 기구들을 방치하듯 이곳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이건 역시 포장을 잘해 잘 모아서 정돈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버리실 것은 무조건 버리시고 더러움과 어지러움이 이곳에 있지 않도록 하셔야겠죠. 이것은 상류에 분뇨 처리장을 두고 하류에서 그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위에 물이 맑고 깨끗해야 하류에서 그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이 들어오는 입구에 버릴 것을 쌓아두는 것은 운이 쓰레기장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며 그리하면 절대로 그 운이 맑고 좋은 운이 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들어가는 식물이나 죽은 식물들입니다. 베란다에 식물을 두시면 그 식물은 생기가 좋고 기운이 좋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시든 식물이나 죽은 식물로 인해 만들어진 죽은 기운이 모두 가정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기운들이 들어간 집에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겠죠. 베란다에 있는 식물은 무엇보다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 겁니다. 혹 이곳에 식물 중에서 죽은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베란다는 가정으로 운과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로 베란다를 절대 좁게 복잡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어디든 통로가 좁다면 그곳으로 들어오는 기의 흐름은 난폭해지고 거칠어지게 마련인 거예요. 마치 큰 물들이 좁은 물길로 들어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항상 가정에는 변화와 갈등, 경쟁의 기운만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안정과 평화로움은 생겨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서로 반목하고 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 베란다를 좁게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항상 이곳에서 시원하다,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가능한 이곳에는 무엇이라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유로 행복함을 누리는 집에서는 항상 이곳이 탁 터져 있다는 느낌, 또 편안하다는 느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치우시고 정리를 하세요. 그래야 편안한 기운이 가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5번째로 고장난 빨래거리 같은 고장난 물건들입니다. 베란다에 고장난 물건들, 또 부서진 물건들을 방치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물건들이 베란다에 있는 가정치고 절대 번영이나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마 분명 고쳐야 할 물건, 또 고장 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다음에 고쳐야지 하면서 이 베란다에 가져다 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러시다면 얼른 고쳐서 사용을 하시든 아니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베란다에 절대 큰 못 박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이곳에는 정말 쉽게 못을 박습니다. 그것이 운의 통로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베란다에 큰 못이 박혀져 있는 집치고 잘 사는 집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집에 균열을 만들고 풍수적인 불길함을 만드는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6번째로 이곳은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언제든 바라볼 수 있게 하세요. 창가를 바라보는 횟수가 많은 사람은 무조건 번영할 사람이고 또 성공할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 고택들 중 어디라도 대청, 즉 현대로 치면 거실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멋있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창가를 보면서 안정을 얻고 사색을 하며 또 생각을 정리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마음의 여유로움과 안정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항상 창가에 서서 좋은 생각, 편안한 생각, 또 발전적인 생각, 자신을 반성하는 번영의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곳을 절대 막지 마세요. 세상 모든 부자들, 기업가들, 또 성공한 사업가들, 그들 모두 창가의 뷰, 멋진 곳에 자신의 사무실을 두고 또 자신의 집을 두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로 베란다에 절대 책을 두지 마세요. 베란다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은 가정에서 양기가 가장 강한 물건이고 또한 이곳 베란다는 양기의 집합소입니다. 두 기운이 만나게 되면 충돌을 일으켜 오히려 아주 난폭한 기운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창가 베란다에 책상이 있어 책들이나 서류들이 있어야 한다면 꼭 필요한 것만 두시고 보실 것은 가져다가 보시고 다 보신 후에는 원래 자리에 가져다 두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안정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가 자리에 앉는 경우 학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사실이에요. 오늘은 베란다, 즉 집의 실내가 아닌 곳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살아가시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